자, 아이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기준으로 마이너스 5.29%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이 아이큐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리도카인 관련주입니다. 리도카인이 뭐냐? 외과에서 국소마취를 할 때 쓰는 약물인데요. 이게 암세포를 조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어디서 발표를 했냐라고 하면은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 로버트 리 라이언 캐리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진들이 밝혔다라고 해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 이제 계속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개중에 아이큐어는 국소마취 리도카인 카타플라즈마 제품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외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 전망 좀 더해져가지고 관련주 중에 좀 으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타 다른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 BNC인데 이제 이슈가 목요일 날 있었거든요. 곧바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고 다음 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위로 상방 시세 분출을 시도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이 생각보다 거센 거를 가격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차익 실현 압력을 더더더 키우고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시장은 대장주만 잘 갑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큐어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관련주가 휴온스가 있어요. 이 친구도 리도카인 관련주예요. 근데 휴온스는 제가 이 아이큐어를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한국 BNC 여기는 집중하지 마시라고 하시고 저가 매수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트의 흐름 특성. 근데 이 두 친구들 모두 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생각보다 괜찮지는 않아요. 특히 실적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 휴온스는 실적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좋아요.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 주가 흐름은 당장 나쁠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최근 추이를 지켜봤을 때 저가 부근을 올리고 있고 중장기 평선 지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오르는 거 아니겠냐 라는 이제 추론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런 실적이나 재무 건전성에 신경을 쓰는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금 국내 시장은 테마주들 개중에 바이오, 정태주 이런 것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은 이 M7,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XR 관련 메타, 구글 이런 친구들만 잘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인데 그러면은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양호한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도 안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휴온스가 아니죠. 그냥 지금 시장은 강한 모멘텀성 재료를 이제 보유를 하고 그 뒤에가 흐름 여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잘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큐어라는 거예요. 이슈 당일에 큰 차익 실현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 다음 날에 약간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이 60일선에서 하락이 마무리 지어졌고 오히려 밑꼬리가 달리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기에 가장 리도카인 관련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기에 가장 우수한 종목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거를 장투로 보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되 차익 실현 매물출에 최대한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 중기 평선 뚫리면 그냥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이 2,400원에서 2,500원 부근에서 그냥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게 마음속에도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당장 시장에서는 만약에 좀 빠진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오를 거야 이러면서 강제 가치 투자하는 그런 거 정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런 종목은 따로 있어요. 아무거나 붙잡고 결국에는 오르겠지, 회사니까 뭐라도 하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한 거 당부 드립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저녁에 뉴욕 증시, 이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가지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이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요, 목요일날 저녁에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금요일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오후 1시 이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던 것도 혼조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둘 다 약한 하락 마감을 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보시면 돼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이 트럭 당선될 시에 IRA 이거를 폐지해버린다, 그런 소식에 일정 부분 약세를 보였던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기 사이클 조정을 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기 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주기는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2500 피겨점을 살짝 아래로 뚫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겨 지지리도 어느 정도 역할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딱 진짜 산타랠리 직전 정말 재미없는 타이밍이에요.
매수나 매도세 모두 약한 그런 상황이고 신규 자금이라는 것도 딱히 없어요. 따라서 이 큰 세력이 한번 돈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이 잡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자주 보이고 있어요. 물론 별로 이제 시총이 그리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거고 바이오가 강한 거고 기존에 이런 추세를 형성을 했었던 테마주들 뭐 로봇 테마라든지 뭐 AI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안 가는 거는 큰 손들이 그쪽에다 돈을 당장은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금융 환경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당장은 고금리 환경이 맞잖아요. 아직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못하고 고용도 못하고 배당도 못 주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7개의 거대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일단 뭐 분야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AI 쪽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XR은 뭐 메타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자율주행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테슬라 그리고 AI는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친구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만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 이제 고용도 계속 하고 있죠. AI 전문가 계속해서 고액 연봉을 주면서 영입을 하고 있으니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괜히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에요. 회사 자금이 빵빵하기 때문에 배당도 주고 투자도 막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냐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라인에 있는 이 기업들의 밸류체인의 하위 단계 아니면은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뭐 AI라면 HBM, 자율주행이라면 또 관련주, 또 XR 관련주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눌리는 구간에서 관련주들은 M7 관련주들은 최대한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 주고 일정 부분 보유 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게 맞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 뭐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짧게 봐줘야 됩니다. 그 정패주 특성상 빠르게 이슈아웃이 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M7 관련이 정확히 아니라고 하면은 길게 보는 거는 현명하지가 않은 정말로 진짜 이제 국내 기업이 테마주 특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상 현상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잘못 물리면은 진짜 뼈 아픕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보셔가지고 수익 보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치주만 하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종목에 따른 종목 그리고 섹터에 따른 전략이 있는데 그냥 오를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구장창 들고 있을 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M7 관련 종목들 거기서 그냥 존버 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올려줄 테니까 그 친구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MS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올려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짧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가서 단기적인 수익 보는 거 정말 좋. 그리고 이제 M7 관련주들에서 이제 존버를 때리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미국 시장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단타를 하면은 수수료, 세금 이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근데 이게 뭐 보유기간이 1년 넘어가고 그럴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막 하고 이런 수수료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는 장려를 해요. 우리나라 시장처럼 막 천하제일 단타대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볼 거면 최대한 짧게 보고 길게 내가 존버를 할 거다. 내가 손절 잘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M7 관련 종목들 눌리는 구간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뭐 M7 관련 종목들 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